안녕하십니까. 김연경TV의 김연경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흥천면 벚꽃축제 갔다 오셨겠죠? 저도 흥천면 벚꽃축제 전 주에도 가서 사진도 찍고 홍보도 하고 또 축제 기간 전에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셨던 관계자분이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나서 또 사진을 엄청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했더니 나름 또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도 손톱만큼 흥천면 벚꽃축제 홍보에 또 축제가 잘 될 수 있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축제 기간 동안에도 중간중간 뭐 계속 있지는 못했지만 지나다니면서 뭐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조카도 원주에 살거든요. 조카가 벚꽃요정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아직 어려서 출전하는 데 의의를 뒀다고 하는데 사진이나 영상 보니까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벚꽃요정으로 당당하게 당선될 수 있도록 계속 출전을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달 되면요, 또 그간 코로나 시기에 하지 못했던 대규모의 어떤 도자기 축제라든지 작년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했던 그 사회적 공동체 지원 그룹, 사회적 공동체 그 들이 했던 여강 나루 장터가 5월달에 곧 이어진 축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강 나루 장터는 5월 7일부터 9일, 5월 5일부터 7일까지고요. 도자기 축제는 19일부터 5월 19일부터 29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 홍보가 나가고 공지가 나갈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5월 들어가기 전에는 흥천 벚꽃축제 응원했듯이 이렇게 편말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는 그 삼심당 무학대사 은행나무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금사면에 문화 컨텐츠 새롭게 만들자 뭐 이런 내용들로 한 꼭지와 그 다음에 상백리에서 시작되는 그 습지, 그러니까 양화천 하류에 있는 그 습지와 복화천 하류로 이어지는 그 습지, 강변 습지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송을 보신 일부 분들은 잘 봤다, 좋은 새로운 내용이었다, 뭐 이런 얘기 칭찬도 있었고,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말해줘라. 뭐 내지는 뭐 아마추어가 왜 시금방지게 정책 얘기까지 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다양한 의견 좋습니다.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자, 아마추어고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지역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살을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나 공직사회에서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역량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슴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표출을 하고 알려내서 여주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다 잘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 사업자도 내고 하면서 좀 바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너무 없는데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약속했던 방송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제가 좀 정비가 되면 제대로 된 이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밀어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고달사지 얘기와 문익점 선생님 얘기를 할 건데요. 고달사지에 반딧불이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주 지역에 2021년, 그리고 재작년이죠. 2021년에 반딧불이 추적단이라는 활동을 좀 하면서 여기저기 반딧불이 서식처를 정보를 제공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갖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이제 노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노출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새로 좀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오늘
근데 이제 그 어느 무슨 리에 있다. 뭐 국리면 국리, 뭐 계신리면 계신리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니 통화를 제보해 주신 분하고 통화를 해서 어디다라고 가보면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에반디도 있고 5월 달부터 나와서 6월 중순까지 있는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에 많이 나오는 에반디가 있고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있는 그 늦반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도 아마 그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반딧불이라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시기만 생각하지 이게 에반디인지 늦반디인지 가을에 해봤는지 봄에 봤는지 정리가 안 되시는 것도 있고 정확한 지나가면서 봤는데 정확한 어디 위치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곳에 그 반딧불이 이렇게 뭐 무주처럼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형식은 아니더라도 꽤 많은 곳에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걸로 뭐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적금리만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봤다는 증언을 하시니까요. 그런 것도 정리를 좀 해서 여주 지역의 어떤 관광 콘텐츠로 한번 삼아봐도 좋지 않을까? 뭐 보호하고 활용해서 그런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고달사지에서도 사실은 저는 고달사지도 청정 지역이라 짐작은 했었는데 최근에 그 여주시 사진작가협회와 나머지 이제 공동으로 사진전을 했었는데 그때 고달사지 반딧불이 사진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고 거기는 아마 늦반디인 것 같습니다. 가을쯤에 찍었다 얘기를 하시니까 늦반디인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럼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고달사지 하면 절터잖아요. 아주 넓은 공간에 저는 고달사지 그 빈 공간을 너무 좋아해서 가끔 머리가 복잡하면 머리 식히러 이제 가기도 하는데 그런 공간에 생태적 가치가 있는 반딧불이들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원주의 법천사지 같은 경우에는 큰 박물관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고사목도 있습니다. 그게 가운데 기둥의 가운데가 뻥 뚫린 그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명물이고 여러 곳곳에 이렇게 밑으로 자라는 향나무도 있고 가지가 축 처진 향나무도 있고 그래서 뭐 문화재들도 있고 그래서 보는 포인트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 고달사지는 발굴하고 그냥 남겨놓은 정도의 수준이고 그나마 있던 고목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라 죽었거든요. 그게 보호가 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뭐 취암사지 이제 발굴하고 있는데 취암사지와 연계해서든 이런 뭐 은하수가 보인다는 내용으로든 또 이런 반딧불이를 활용한 이런 관광 상품으로 고달사지를 더 빛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저번 주에 제 2년을 묵혀놓던 반딧불이 자료를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오늘 방송에도 활용하려고 미리 예고를 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익점 사당이라고 알려져 있는 매산서원이 세종대왕면 번도리에 있습니다. 뭐 많은 이렇게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그 문익점 선생님이 원래 산청에 그 사당이 세워졌던 거예요. 원래 원고향이 산청이거든요. 산청이 생겼는데 병자호랑 끝나고 나서 그 후손이 여기 번도리에 있는 매산서원 위치에다가 세웠다는 거죠. 뭐 어떤 연유에서 왔는지 후손들이 아마 여주에 살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얼핏 듣기로는 문익점 선생님 성씨를 가진 집성촌이 있다는 얘기가 들었거든요.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확인이 필요하시면 뭐 영상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서원철폐령이 흥선대원국 때 있었잖아요. 없어졌다가
1950년대 다시 이제 복원이 된 걸로 얘기가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익점 사당이 여기 여주에 이제 존재하고 있고, 그 문익점이라 하면 바로 목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꽃들이 있는데 목화꽃도 상당히 예뻐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좀 조성을 하면 또 어떨까? 그러면 목화면 목화 하나만으로 그냥 전 끝날 것이냐? 아니면 뭐 솜이 나오면 목화 실이 나오면 그 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지역에서 해볼 수 있느냐? 내지는 뭐 목화를 심으면 꽃도 볼 수 있고 열매도 볼 수 있고, 그게 이 뭐 열매가 터져가지고 이게 목화 솜이 나오면 그 섬이 쫙 깔려 있는 그런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더라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시기 동안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관광의 유입도 가능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면 하면 세종대왕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 세종대왕과 관련된 컨텐츠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하면 문익점과 목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계해서 좀 다양한 문화 상품으로 또 문화적 가치로 재정립하면 좋겠다, 개발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메산서원은 그 이색 선생님이 같이 공부를 했던 그 이색 선생님의 아버님이 가정 이곡 선생님이시잖아요. 그 가정리, 여기 그 북내면 가정리에 그 유배를 왔다가 살았다고 해서 그 지역이 이제 가정리거든요. 가정 이곡 호입니다. 호. 그래서 이색 선생님은 금사면 이포 1리쯤에 살았다는 증언이 또 있어서 이색 선생님은 이색 선생님대로 여주와 관련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묶어가지고 연구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문익점 선생님이 그 이곡 선생님의 수하에서 공부를 했다, 제자다. 그 이색이랑 문익점은 동문수학했던 친구였다. 그래서 함께 여기 봉행 그 위패를 모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고달사지, 그러니까 뭐 우리 여주가 관광이 새로운 이슈로 막 떠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또 문화적 힘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걸로 문화 상품을 만들 것이냐, 뭐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도 활용해보자 하는 얘기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김연경 TV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여주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로 또 찾아뵐게요. 다음 주에도 좀 정리해서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연경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